자, 이번에는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자, 우리 수그레님, 또 다인님, 김재선님, 오늘 우리 또 슈퍼맨 좀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셔서, 자, 단일화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단일화 못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견인지,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안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자, 손을 내밀어서 단일화를 끝까지 시도해. 여러분, 단일화 그래도 해야 된다. 아니다. 단일화 찬성이다. 아니면 반대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의견 올려주시면 우리가 방송 끝날 때쯤 집계해서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찬성 몇 퍼센트, 반대 몇 퍼센트 우리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데 외부에 발표할 건 아니고. 자, 단일화에 대한 여론도 지금 화면으로 바로 보여주십시오. 자, 단일화입니다. 자, 단일화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을 참 좋아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13일 날 단일화를 제안했던 것도 13일 일요일이었고 단일화에 대해서 철회의 의견을 밝힌 것도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저는 미치겠습니다. 칼럼 단일화 관련된 칼럼 다 썼는데 다 단일화 칼럼 썼는데 아이고 안 후보가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 뭐 아이고 배 소장 집어치우고 그 칼럼 다음번에 또 새로 쓰죠. 아 이거 뭡니까? 자, 여하튼 간에 자,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 날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손동지의 의지를 안고서 완주합니다. 완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일요일 날 단일화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건 아닌데 단일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묵묵부답 윤석열 후보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안 오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자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는데 우리 신순애님 단일화 찬성합니다. 미영님께서는 반대합니다라는 의견 주시고 자, 지금까지는 단일화 찬성 여론이 높은데 계속해서 올려주십시오.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유튜브가 끝날 시점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일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얼마, 반대 여론이 대체로 얼마. 자, 집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단일화와 관련된 조사 결과도 나와 있죠. 자, 야권 후보 단일화 관련 응답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당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에 대한 찬성. 자, 전체 의견 또 각 후보 지지층별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도 단일화 해야 된다.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정권 안정과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의 단일화 찬반. 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들은 단일화 압도적입니다. 10명 중에서 7명 정도. 자, 그 다음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가상대결, 리서치 조사 결과입니다. 자,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로 됐을 때 47%, 이재명 후보 35.4%. 자, 확실하게 이기는 결과죠. 확실하게 이기는 결과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안철수 후보 47.6%, 자, 이재명 후보 28.7%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게다가 또 단일화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단일화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나는 사람 안철수 볼 거예요. 단일화는 안철수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선거의 역사를 자, 되돌아 올라가면 자, 돌이켜서 올라가 보면 단일화의 역사를 되돌아 올라가 보면 가장 단일화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던 후보 누굽니까? 누구? 이해창 후보죠. 2002년 대선 계속해서 11월 초까지 앞서고 있었던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 제가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입니다. 이번 대선은 꼭 이길 수가 있고요. 제가 이해창입니다. 아들 병역 의혹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들 그러세요? 제가 이해창입니다. 아, 비슷하죠. 다들 뭐 이해창 어느 정치인 대선 후보를 성대모사해도 다 똑같다. 너무 난리들이더라고요. 네. 뭐 윤석열 후보도 가능합니다. 전 부하가 아닙니다. 전 부하가 아니에요.
저 부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가 아니에요. 도리도리 하는 것까지. 네. 자, 심지어는 정말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2002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단일화에 일격을 맞고 쓰러졌던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 관련 기사 올려주세요, 빨리. 이해창 후보가 대선이 죽자 살자 대결판 됐다. 선거 뒤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이해창, 오랜만에 뵈니까 진짜 반갑네요. 지금 빵모자를 쓰시고, 이거 보통 멋쟁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패션이 저 빵모자예요. 저거 이 모자 정말 잘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이해창 후보가 대선을 사수했더라면 어떻겠어요? 대선 사수했으면 됐을 거야. 이해창 후보. 저 이해창 사수하면 됐을 거예요. 저희 대통령 자리를 사수합니다. 사수했으면 됐어. 삼수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학 시험 볼 때도요. 삼수하면 아쉬워. 사수까지 딱 하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윤석열, 안철수는 단일화해야 된다. 1, 2% 차로 지면 천추의 한이 된다. 천추의 한. 천추의 한이에요. 그러니까 천추의 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실 정도로 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본인이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2002년에 11월까지 이기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8호 학번 우리 아까 삼머루 형님이시죠? 네. 삼머루 형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2002년에 11월까지 이해창 대세론까지 나왔다니까요. 2002년에 5월 말부터 5월 말에 있었죠. 이 지방선거. 노무현 후보가 참패를 해요. 참패하면서 진짜 끝났다. 거기다가 월드컵 열리고 나니까 오히려 노무현 후보보다는 정몽준 후보. 정말 정몽준 후보야말로 지금 그래프를 보실 텐데 지금 보세요. 지금 파란 색깔이 누굽니까? 7월달 이해창. 자, 8월달 이해창. 자, 10월달 노무현 후보 빨간색 지지율 보세요. 18.1. 18.1. 그런데 단일화를 딱 하자마자 12월 달에 노무현 47.7. 이해창 43.9. 그래프 보고 계시죠? 그래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자, 이 단일화로 직격탄을 맞아버린 것이 바로 이해창 후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그래프 자세하게 정말 딱 이 설명에 맞게끔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없어요. 자,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는 배종찬의 인사이트 K 아시아 투데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 단일화 해야 된다는 거죠. 단일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김희숙님 20% 앞섰습니다. 김대엽 사건으로 패배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10월달 이해창 후보 33.8%. 자, 노무현 후보 18.1%. 자, 거의 2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를 하자마자 노무현 후보 47.7, 이해창 후보 43.9%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 해야 돼요. 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럴 때 통 크게 나가야 됩니다. 왜? 단일화는 결국 2002년의 단일화도 2002년의 단일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1997년도 사실상의 단일화예요. 왜? 김대중 후보가 자, 김종필 후보에게 총리 자리를 주잖아요. 총리 자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각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나중에 뭐 거짓말 됐기 때문에 거짓부렁이야, 거짓부렁이여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보십시오. 합하니까 이기는 거잖아. 합하면 이겨. DJP 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겼듯이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다 나왔더라면, 다 완주했더라면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2년은 뭡니까?
2012년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또 제대로 됐으면 몰라요. 그런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주 셌지. 센 후보긴 해도 그래도 문재인, 안철수가 2012년에 단일화가 안 되고 반박근혜 전선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정권교체 여론이 제대로 올라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니까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017년 대선을 봐. 2017년 대선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뭐 국정농단 때문에 뭐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얻은 표를 합하면 문재인 후보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했을 때 얼마나 큰 파괴력을 발휘하느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자, 합하면 어떤 지지층들이 결합되는 줄 아세요? 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으로까지 앞서고 있는데 굳이 뭐 단일화 왜 해? 단일화 왜 해? 단일화 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해서 단일화를 반대하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단일화를 반대하는 것,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혐오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기사도 나왔습니다. 야권 단일화 냉정하게 오늘부로 안 돼. 이게 이제 일요일 날 나왔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시종일관 안철수 싫어! 단일화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단일화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안철수 뭐 싫어! 단일화 싫어! 하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우리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아시아 투데이와 함께하는 우리 유튜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살다 보면 누군가 엄청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으면 저놈은 정말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아. 자식 새끼도 정말 보기 싫을 때 너무 싫으시죠. 그런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이 너무 미워하면 그 한이 또 그 분노가 되돌아옵니다. 다 그래도 그래 이게 모두 나의 업보야. 내가 안고 갈게. 이렇게 하실 때 더 마음이 편해져요. 예, 누군가를 너무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너무 선을 그어버리고 단일화 그거 뭐 안 하는 거지 그걸 뭐하러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에 앞서고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든 말든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이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그렇지만 어떨지 모르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선거는 뭡니까? 더합니다. 선거는 어떻게 꿈틀거릴지 모르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선거입니다. 아니 이해창 후보가 2002년 대선에서 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병역 의혹 있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 이해창 끝까지 여러분들 대한민국만 생각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해창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단일화가 일어나죠. 그 단일화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중도층이 결집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그래? 단일화가 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번 대선도 아직까지 MZ세대 부동층이 있죠. 특히 여성 20, 30대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해서요. 또 중도층도 있습니다. 이들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없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그 단일화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단일화가 간단치가 않다. 단일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순간 이번 대선판이 지금 보름 남짓 남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대선이라는 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이런 편파 방정이 아무리 중국이 정말 무대뽀라고 해도 이렇게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이게 뭐야! 편파 판정이 일어나고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을 했던 혼성계주가 탈락하잖아요. 그래서 선거는 스포츠와 마찬가지. 다 금메달을 예상하고 이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